여러분 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찌라시 자랑!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찌라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에 곰탱이가 남겼던 이 수수께끼가 풀린 듯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석이 나왔고, 물론 이 해석은 해외 유튜버인 CKJ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CKJ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플사와 XRP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또 샘IM과 함께 이제 찌라시 관련 이런 퀴즈들이라든지 수수께끼를 푸는데 이제 가장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해석 같은 경우는 그의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꽤 괜찮은 아이디어와 해석법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So it begins.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와 있고, 세 개의 산, 그리고 밑에 구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었는데, 자, 이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색깔대로 바꾸면은 이제 SIB가 아니라 BIS가 되겠죠. 그리고 BIS는 바로 이제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즉 국제결제은행의 약자가 됩니다. 이 국제결제은행에 관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 곰탱이 영상을 만들 때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위한 중앙은행으로서 중앙은행 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간의 결제, 즉 중앙은행 간의 결제를 하려면 환전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액수도 굉장히 많게 되겠죠. 그래서 XRP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부가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자면 바젤 클럽이라 불리며 완전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미지의 사교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전 세계 재벌이 비밀 계좌를 갖고 있는 스위스 은행에서도 특히 부호 중에 부호를 위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부자 중에 부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은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죠. 위에 산 위에 이렇게 눈이 덮여 있고 구름이 막 끼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그 스위스를 보면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위스에 이제 눈이 많이 있고 산맥이 높아가지고 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는 암호화폐에 가장 친화적인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CKG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결제은행과 리플사의 연관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리플사에서도 이제 국제결제은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리플사의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제결제은행의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차근차근 보면 이런 그림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은 The Money Flower, 돈 머니, Taxonomy of Money, 그래서 돈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중앙은행들과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자화폐 혹은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색을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파란색, 녹색 이 색이 보이시죠? 그리고 곰탱이가 제시한 그림에 똑같은 색이 이제 칠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곰탱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제결제은행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섭섭하게도 아무래도 이 추측이었죠. 민방위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아재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예비군들의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리플 XRP의 불장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추측은 이제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정말 기발하고 재미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봤었던 그런 추측 중에 하나였는데 자, 아무튼 뒤로 돌아가서 리플사와 국제결제은행이 이렇게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국제은행과 또 열심히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곳 바로 IMF가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나왔던 기사이고요. IMF와 국제결제은행은 전 세계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지요. 바로 IMF 홈페이지에 떴던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IMF랑 또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암호화폐 관련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 이름이 어디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IMF랑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 회사가 어떤 행사를 열면 IMF에서 참석을 하고 또 같이 싱가포르까지 가서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을 하는 등 이제 IMF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런 회사,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IMF는 물론이고 연방준비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리플사의 라이언 자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가 첫 번째로 하이레벨 높은 수준의 블록체인 관련 미팅을 공식적으로 가진 바가 있었는데 그때가 2017년 4월 19일이었고요. 여기에 라이언 자군이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커뮤니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XRP를 쓰레기 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가격이 안 오르니까. 제 채널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은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들 중에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IMF라든지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스캠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프로젝트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죠. 분명 뭔가 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작다라고 해서 그 코인의 가치가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저는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사기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국내 중소 거래소들의 상장 코인 그런 거 들어가서 펌핑을 드시면은 좀 위험하더라도 하루에 100배 막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곰탱이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바는 바로 국제결제은행에서부터 뭔가 시작될 수도 있다. 거기서 이제 리플사와 관련해서 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어제 곰탱이가 CKG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아기 오리들이 이렇게 줄을 일렬로 쫙 서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ucks are lining up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고 들어맞고 있다. 이런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사진과 더불어서 몇 가지 기사를 링크를 이렇게 보냈는데 첫 번째 링크가 바로 이 기사였습니다. 2018년 10월에 나왔던 이 기사인데 이 기사에는 월드뱅크의 수장인 이제 한국분이시죠. 김진용님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호화폐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낸 바가 있었고요. 또한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지칭하면서 판치 스킴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제 안 좋은 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는 이제 세계은행에서는 월드뱅크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들을 잘 사용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랬던 그가 임기 3년을 앞두고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총재로 임명이 되었었는데 이제 날짜를 보시면 2019년 1월 7일 한국 날짜로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무성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이렇게 작용을 한 것이고, 또한 이것 때문에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 이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에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쳐낸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트럼프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잠깐 이렇게 확인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티브 무누친이라는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제77대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는 2018년 1월 12일자 기사에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이코노미 클럽 워싱턴 DC에서 이 미팅을 가지고 회의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비트코인은 통화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리플사가 항상 한창 중동 쪽이랑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그 리플사가 방문했었던 일하고 있는 나라들을 한 번씩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뭐 이거 어디까지나 음모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거지로 이제 갖다 붙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곰탱이는 이 기사는 이제 지칭하지 않고 바로 이 기사를 지칭을 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이 사람이 3년이나 임기를 먼저 마치고 나오게 된 이유, 아마도 암호화폐 쪽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거기에 또 리플사가 개입이 되어 있을지 관련이 있을지는 이제 저희는 잘 모르지만 곰탱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무부 장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었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를 대표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깜빡할 수 있는 것이 리플사는 트럼프 정부와 이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찌라시 시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관련 움직임이 있고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찌라시는 언제나 재미로만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곰탱이, 그동안 여러 가지를 때려 맞췄었던 곰탱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이 이제 찌라시를 맞이하는 그런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수고로 제가 계속해서 찌라시를 퍼나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